네, 증권통투자 업데이터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국내 증시는 양시장이 모두 1%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화요일장에서는 반도체 종목들만 열이라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어제는 반도체 종목들로도 조정이 강하게 나왔었던 하루였는데요. 삼중고가 문제입니다. 고유가, 고환율, 그리고 고물가까지 삼중고가 더해지면서 결국에 투자자들의 투심을 위축시킨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쪽으로 거래대금이 쏠렸을지 거래대금 탑5 리스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쪽부터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이터닉스,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미반도체 순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IMBDX, 엔캠, 피로틱스, 에코프로와 HLB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먼저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일제히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어제 시장에서도 독주하는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일제히 밀리고 있는 가운데 유난히 낙폭이 컸던 쪽은 SK하이닉스였는데요. 3.81%까지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18만 원 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제 반도체 종목들도 쉬어가면서 1% 넘게 하락 마감을 보여줬지만 어제 시장에서 양대 증시에 개인만이 사자세를 보였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물량을 내던진 가운데 삼성전자 쪽으로 는 2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가 또 한 번 들어왔다는 점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피롭틱스는 왜 이렇게 강한지 잠시 뒤 특징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살펴보시면 신규 상장한 종목이 이렇게 이름을 올렸고요. 엔캠의 독주가 눈에 돋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일제히 쉬어가는 가운데 어제 전기차 밸류체인들 일제히 조정을 강하게 받았었는데요. 엔캠의 독주에 대해서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은 어제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만 움직인 가운데 HLB는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특징주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로는 SK이터닉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D&D에서 인적 분할을 했죠. 이제 SKD&D는 부동산 산업을 맡게 되고 그리고 SK이터닉스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담당하게 됐는데 재상장한 이후로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 장 초반에도 20%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아쉽게도 종가는 0.46% 소폭의 상승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전일 거래소에서 SK이터닉스를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체크하셔야겠고요. 이에 따라 SK이터닉스는 소폭 상승에 머물렀지만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추가적인 상승세 2%가 넘는 상승세 보여줬다는 점은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IMBDX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MBDX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176.92%의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어제 신규 상장한 종목이었죠. 단 한 번의 체열로 암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또 조기 진단할 수 있는 플랫폼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바이오 상장사 중에서 최고의 경쟁률을 공모가에서부터 좀 기록을 하면서 시장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크게 받았는데요. 공모가였던 13,000원 대비 3배의 조금은 못 미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새내기 액체 생검 기업의 상장은 관련된 기업들로도 재조명을 받는 듯한 그런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디지털 PCR 액체 생검 기업인 젠큐릭스는 장중한 때 주가가 17% 넘게 급등하게 됐었고요. 엔젠 바이오 역시 20%까지 주가가 급등했다가 16%대의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IMBDX 같은 경우에는 잠시 뒤 시간의 거래에서도 살펴볼 텐데 추가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엔캠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엔캠은 20% 넘게 급등하면서 31만 7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테슬라의 1분기 차량 인도량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고 거기에다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선거 유세에서 본인이 당선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전기차 지원 정책을 폐지하겠다라고 밝힌 것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밸류체인들 어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엔캠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루 동안만 20%가 넘게
넘게 급등 마감을 보여주면서 결국에 3월 한 달 동안의 하락분을 모두 만회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엔캠의 질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필옵틱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반도체 종목들로도 일제히 투심이 위축된 가운데 화요일장 강했던 CXL이나 또 SSD 관련된 테마들도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어제도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인텔에 이어서 이제는 AMD까지 반도체 제조 도입에 유리기판을 사용하겠다라는 보도에 영향을 받은 건데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현재 AMD 유리기판 테스트에 나서고 있고 지금까지는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와 유리기판 협업을 맺어왔는데 우리 기업으로 삼성전기와 함께 공급망 테스트에 돌입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에 유리기판 대장주인 지금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에 따라 어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추가적인 상승 탄력 보여줬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서 오늘은 변동성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한 종목들부터 살펴보시죠. 네, 가장 상단에는 엠젠 솔루션 그리고 그 밑으로는 HB 테크놀로지, IMBDX, HB 솔루션, 뉴파워 프라즈마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제 신규 상장한 종목인 IMBDX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5%대의 강세 마감을 추가로 보여줬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대다수가 OLED 관련된 종목으로 묶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줬는지 그리고 시간의 거래 상승 리스트에 꽉 자리를 잡고 있는지 잠시 뒤 특징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가장 상단에는 DYD가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 밑으로는 모아데이터, 모니터랩, 데이터 솔루션이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이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DI 같은 경우에도 2.92%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DYD가 지금 보시면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별하게 주가에 영향을 끼칠 만한 악재가 전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공시가 장외 거래까지 마감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왔는데요. 해당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 15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이 전해졌고요. 건설 사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의 목적으로 건설회사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공시를 통해서 전해졌으니까요. 오늘 흐름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특징주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엠젠 솔루션, HB 테크놀로지, 그리고 HB 솔루션, 뉴파워 프라즈마 이 네 가지 종목이 왜 이렇게 시장에서 강하게 주목을 받았을까 살펴보신다면 삼성과 LG의 경쟁이 이제는 가전시장에서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라는 보도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해당 보도에 따르면 LG와 삼성은 AI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가전과 글로벌 TV 시장 선점을 두고 주도권 선점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OLED TV 시장에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뛰어들겠다라는 뜻을 밝히게 되면서 OLED 테마 쪽으로의 집중도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은 엠젠 솔루션입니다. 이 종목은 9.92%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 그 이유가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모든 가전 제품의 핵심 부품 납품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4대 탑티어 가전 제품에도 공급을 목전에 두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상한가로 마감했으니까요. 오늘은 OLED 테마 쪽으로 본장의 연속성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김은별 캐스터와 함께 미국장 특징주 살펴보시죠. 다음으로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 보합권에 가깝게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중에 상승하다가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총재의 발언 이후에는 함께 무너지는 모습들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 일제히 상승하는 분위기 속에서 다우산업 지수는 하락 전환한 모습이고요. 39,127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이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은 종목별 흐름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악재를 만났다면 급락하는 모습의 주가 현황들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인텔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인텔이 간밤에 무려 8%나 급락했습니다. 주가는 $40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인텔이 지난해 파운드리 사업에서 9조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파운드리 사업에서 매출은 $189억, 영업 손실은 $70억 라고 밝혔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비교했을 때 매출도 큰 폭으로 감소했고 영업 손실은 34.6% 늘어났습니다. 인텔은 대만 TSMC와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파운드리 사업에 도전장을 내민 바가 있었는데요. 지난해 6월 파운드리 부문과 팹리스 부문을 분리하고 이원화했습니다. 내부 팹리스가 파운드리에 직접 주문해서 칩을 생산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재편한 것인데요. 일단 회계장부상 인텔이 자체 생산하던 반도체 물량을 파운드리 사업 부문의 실적으로 따로 잡게 됐고요. 그래서 회계 방식을 변경하면서 파운드리 사업 실적을 따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인텔의 영업 손실이 늘어났던 이유는 최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린 데 반해서 시장에 대한 점유율 자체는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올해의 손실이 고점에 달하고 2030년쯤에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인텔 결국에는 파운드리 사업에서 손실을 내게 되면서 주가에 대한 충격이 나왔고요. 어제 시간외에서도 밀렸기 때문에 이미 충격이 좀 예상된 상태였는데 정규장에서 8% 정도 내림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국내에서 반도체 종목들 보실 텐데요. 인텔향으로 공급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함께 체크해드리겠습니다. TSE나 코미코, 인텍플러스, 월덱스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인 인텔 관련, 인텔향 관련 종목들로 불리고 있는데요. 어제는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죠. 그래서 하락세를 기록하는 흐름이었는데 인텔향으로 또 이런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지, 특히나 인텔 쪽으로 혹시 공급을 하고 있다면 이 종목들의 경우에는 타격을 입지 않을지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 종목 살펴보시죠. 그렇다고 반도체 종목들이 다 밀렸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이크론의 경우 4% 오르면서 $128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사상 최고가입니다. AI에 대한 기대감들 뒤늦게 반영되면서 계속해서 주가는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HBM과 관련된 생산을 밝힌 뒤 주가가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해서 오늘도 관련된 소식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지금 대만의 강진이 나서 이 소식을 보셔야겠습니다. 강진 때문에 TSMC 공장 그리고 대만의 현지 공장을 갖고 있는 마이크론 역시나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됐었는데 사실상 피해는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메모리 가격이 이에 대한 수혜로 인해서 두 자릿수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시티 애널리스트 피터리는 분석 노트를 통해서 대만이 전 세계 디램의 반도체 공급 능력의 1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강진 여파로 가격 협상에서 반도체 가격들이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함께 분석을 했습니다. 이번 1분기 디램 가격이 1분기에 비해서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지금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세계 3대 메모리 업체들은 모두 디램에 대한 가격 책정 논의를 강진 뒤에 중단하는 흐름이었습니다. TSMC 역시나 지난 2016년에 대만에 강진해 났을 때 실제 매출에 좀 타격을 입은 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메모리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 정도 상승했다는 점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대만에 강진이 난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소식입니다만 이 시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은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관련 종목들로 넘어가 보시죠.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현재 구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장에서는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요. 타격을 좀 입는 모습이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장의 이슈들이 어떻게 반영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 관련 종목들 여전히 강합니다. 특히나 오늘 더 강한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비트골드가 4% 오르며 $2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마이닝 업체인 골드마이닝 5% 상승했고요. 골드필즈도 3% 상승세, 베릭골드까지 전반적으로 금 관련 종목들 혼조세 보인 시장 속에서도 상승하는 흐름이 짙어졌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죠. 그 가운데 금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선물 시장에서 살펴보시면 금 선물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처음으로 온스당 2,30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4일에 사상 처음으로 2,100달러 선을 넘어섰는데 이어서 한 달 만에 200달러 선 더 높이며 2,300달러 선까지 높이게 된 것인데요. 금시장의 참가자들이 인플레이션 반등 그리고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 조짐이 보이자 해지 관련된 수단으로서 금이 부각되는 모습들도 있고요. 이뿐 아니라 재정 적자가 미국에서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인플레이션 재개 우려와 맞물리면서 금 가격에 대한 상승을 부채질하는 모습입니다. 간밤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기도 했었죠. 인플레이션 지표가 최근에 단순한 요철 이상을 의미하는지 판단하기는 아직까지 이르다라면서 인플레이션을 꾸준하게 주시하겠다라는 점을 내비쳤는데요.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미국 국채 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금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금 관련 종목들만 소개를 드렸지만 이뿐 아니라 은과 관련된 종목들도 두 자릿수대 급등을 하는 등 원자재와 관련된 종목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 ETN이라든지 ETF 가격까지 함께 들썩이는 가운데 이 국내에서는 금과 관련된 종목들 또 그리고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일단 금 관련 종목부터 보실 텐데요. IT센, 엘컴텍 같은 종목입니다. 최근에는 변동성이 좀 생기면서 어제 시장 분위기와 함께 밀려 내려가는 흐름이었는데요. 일단 금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와 연동돼서 움직일 수 있을지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뿐 아니라 원자재 관련 섹터 종목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주목해 보시면서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종목들 국내 증시까지 함께 연결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투자 업데이트였습니다.